자, 이번에는 윤석열 어제 백대현 재판부의 윤석열 관련한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첫 구형이 나왔는데 5년형, 징역 5년, 징역 10년형, 징역 10년형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최후 진술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요거 영상부터 보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계엄 선포는 이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이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사나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 분립이라든지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체제 전복 세력 또 외부의 국권 침탈 이런 세력들하고도 언제든지 연계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이렇게 손을 잡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딱 국회의 질서유지 병력 소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저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윤석열의 최후 진술 영상을 보는 사이에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자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훈 킬러. 오세훈 킬러로 그리고 알려져 있습니다. TBS의 억울함을 제일 많이 설파하고 아, 정말 시온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저 우리 오늘 처음 민주당의 뵀는데. 보배입니다, 보배. 그러시고, 굉장히 또 잘생기셔서. 인상도 네, 좋으시고. 인상이 좋으십니다. 예. 요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궤변에 궤변을 더한 진술이었고 굉장히 장황했습니다. 1시간 넘게 최후 진술을 했는데 계엄이 이제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것 같고요. 본인 나갈 생각 안 했다. 지금 아내도 집에 없는데 내가 왜 집에 가서 뭐 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저희가 어린 시절에 예. 해외 토픽이라는 코너가 예. 있잖아요. 정말 해외 토픽에 나올 뉴스를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좋은 일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 뉴스가 나오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긴 합니다. 예. 너무 창피하죠. 그냥 내가 이래저래 해갖고 저질렀는데 돌이켜보니 너무 잘못했다. 국민들과 역사에 너무 죄송하고 우리 부하들은 죄가 없다. 내가 시켰다. 예.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역사의 죄를 덜 짓는 거죠. 예. 얼마 전에는 총장님 사병들 치킨 통닭 예상 깎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문제의식이 없었나요? 네, 그래서 내가 개업을 했습니다. 예. 통닭 계엄이라고 하는 아예 실제로 해서 외국 매체에서 BBC인가요? 이번에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쿠데타 저질러 가지고 예. 비상계엄 저질러고 쫓겨난 대통령 이름이 뭐냐? 네. 윤석열 예시가 있고 4번 예시가 야생 돼지가 있어요. 야생 돼지. 아마 그 외국 매체에서도 예. 아이고야. 멧돼지처럼 함부로 곤란을 남용하고 국민들이 짓밟았던 것을 차마 멧돼지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야생 돼지가 멧돼지인 거죠. 그렇죠? 그게 예시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김건희한테 영역이 지배당한 관계였다. 완전히. 그리고 넘버원이 김건희 거기서도 또 예를 들면 저는 보소로 풀어주십시오. 구속기간 만료 전에 풀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면 파렴치해도 이해는 가냐. 집에 가봐야 부인도 구속될 수 없으니까 저 계속 구속돼 있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그럼 김건희가 없으면 감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없는 집에 있느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김건희에게 철저히 예속됐고 의존하는 어허. V0에게 예. 거기서 드러난 거거든요, 은연중. 때문에 저는 특검이 잘했지만 딱 하나 그게 그 결론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김건희가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 없다는 건데 그것은 그분은 미지수라고 했어야죠. 김건희가 관여 안 하고 비상계엄을 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군요. 어제 이제 나왔던 궤변들 하나하나를 좀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한 거, 요거 관련해서는 김용현이 서명을 해서 본인도 했다. 말도 안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서명을 했다. 이 답변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생각해서 군 투입을 한 거다. 이것도 정말 열받았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모든 설명이 하나하나가 쌓일수록 역설적으로 이게 얼마나 해서는 안 될 계엄이었는지를 스스로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입장을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계엄까지 했겠지라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주권자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예. 그냥 그런 분의 시각에서 보고자 노력을 했었어도 지금에 하는 설명들은 어허. 아니 저렇게 후진 이유들과 어허. 배경들로 계엄이라는 말로 행동을 실천했다는 건가라는 자괴감을 만드는 설명을 지금 계속 재판 과정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기자들이 자꾸 퇴근해서 내가 선포를 바로 한 거다. 의결 받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흠. 해서는 안 될 짓을 정말로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한 개인의 망상으로 시작된 일이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저도 어제 궤변 들으면서 윤석열은 그냥 본인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냥 본인이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야당 탓, 남 탓, 심지어 자기 충북이었던 한동훈 탓 지금도 죽이고 싶어 할걸요. 아. 거의 그런 증오. 거의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완전 미치광이 수준이 됐고요. 예. 근데 어떤 평론가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치광이 수준이 앞으로 더 악화될 거다. 그러면서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보내달라고 할 것 같다 나중에. 예. 정신병원. 그렇게 감옥을 탈출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작전을 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닭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는데 왜 국무회의 의원들 10명만 불렀냐고 하니까 다 부르면 보안이 세고 뭐 그래서 와, 저 그것도 진짜. 예,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거의 그 광인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광인이 돼버렸다. 옆에 이제 김건희가 지배하고 코치를 안 해주니까 예.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고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고. 예. 그다음에 다 어쩔 때는 군인들은 죄가 없다 해놓고 또 갑자기 여인형 욕을 하고 김용훈 욕을 하고. 그 일반 이적죄 북한에 무인기 보내갖고 막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 그건 또 나 몰래 애들이 다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부하 탓을 또 다 해요. 지 탓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그 실수 또는 자기 그걸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사과까지 오로지 없었어요. 야당 탓,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탓, 국민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세계 최악의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최악의 정치인으로 지금 뽑히고 있다는데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도 최악이고 세계에서 가장 무도하고 어리석고 너무나 황당한 한때 지도자라고 할 수도 없는 자죠. 예. 어제 보니까 백대현 재판부가 이제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체포방해 혐의이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이제 구형을 징역 5년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시간 끌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16일에 선고를 내린다고 하니까 구속기한 만료 18일을 좀 넘겨서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계속 이제 뭔가 증인 신청도 하고 이러는데 신문을 요청을 하는데 그 백대현 판사가 단호하게 쳐내더라고요. 예, 그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한 건 한 건을 더 이야기하면 진짜 2박 3일감이고요. 예.
예전에 위시민 작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냥 도자기 박물관 같은 곳에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음흠. 코끼리는 아. 그냥 코끼리 본능대로 행동을 예, 예. 하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처참하게 부서지는 예. 그릇들 이런 예시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확히 이 재판 과정의 한 줄 핵심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가서는 안 될 사람이 말 그대로 그 거대한 코끼리 같은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아온 인생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도자기 박물관 같은 곳에 밀어 넣은 거와 똑같은 거죠. 음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본능대로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았던 것이고 음흠.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살았던 공간과 배경이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벌어진 정말 우리 이 역사의 가장 참담하고 아하. 서글픈 그런 3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보니까 일단은 백대현 재판부는 1월 16일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그 의지가 예. 일단 구속이 만료돼서 너가 나가는 꼴은 볼 수가 없어로 저는 읽히긴 했는데. 그런 거죠. 그리고 올해 내란 1년인데 노상원이가 일부 징역 받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 윤석열 핵심 일당 노상원은 이제 군인이 아닌 상태였으니까요. 한 명도 지금 처단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아니 증인 신청 오늘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냈으니까 추가 신청한 건 딱 자르고 그렇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러고 구속 기간 만료도 검토는 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어떤 사법부 차원의 결단과 고뇌도 느껴졌고 또 그걸 떠나서 너무 재판이 늦어졌거든요. 이건 박근혜, 그렇죠.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재판하고 비교해도 너무 늦었어요. 네. 조이대나 직연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재판부 하나라도 1월 달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새해에 내란이 이제 완전히 청산되는 거는 신호탄으로 이 판사님은 최대한 빨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논점이 다 나왔으니까요. 예. 직연 재판부는 어떤가요? 1월 9일에 이제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동계 법정 휴정기에도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직연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서 뭔가 여론을 의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위원 재판부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것은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랜덤하게 추첨으로 재판부를 정했던 게 아니라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직위원으로밖에 재판을 맡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라는 걸 직위원 판사 스스로가 증명해낸 그것이 가장 큰 기여 그거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직위원도 엄청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 고조되는 비판 잘 알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사들도 뭐 법원장 회의라든지 법관 회의에서 위원 사퇴라고 이제 늦었지만 예. 8.15 광복의 독립운동하는 황당한 행태지만 조이대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위원 불법 계엄이다. 예. 이제 와서 하는 거긴 하지만 사법부에서도 다 그렇게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모든 재판부도. 직위원이도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하고 이번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우리 국정원장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맞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그건 검찰의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다. 윤석열 때 완전히 완벽하게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이미 이제 이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의 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조이대 직위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또 직위원이 원래 중도 보수 성향이라는 거 원래 판사 시절에 그 분류는 그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까지가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사법부 내에서도요. 예. 저도 사실 좀 전현희 판사를 좀 알거든요. 그래서 전현희 판사들의 이야기는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내란 수계 사형 선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사형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세력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재판할 때는 그렇게 약간 나이브하잖아요. 네. 나이브한데 판결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이 얘기를 들어서 조금 안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들은 얘기는 예. 그 직위원 판사께서 그 사법연수원 이제 동기들
그러니까 뭐 송년회 뭐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사회를 자주 보셨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터테이너 기질 같은 아하. 게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념적인 잣대로 중도 보수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과 상관없이 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 어쨌든 좀 재판에 단지, 대해서 예.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각한 분위기로 흐르는 거를 아하. 예, 태생적으로 좀 원하지 않는 단지 그것뿐이다. 예, 그런 스타일이 지나치게 강한 그런 분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쭐게요. 내일이면 김건희 특검이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뭐 윤석열 허위 발언으로 한 번 더 기소를 했고 건진박사 만난 적이 없다. 대선 기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 기소를 했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윤석열 김건희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경찰의 사건을 이첩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특검이 기소를 안 하고 사실 같이 동시에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슈였는데 경찰에 이첩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제가 그런 걸 판단하고 말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특검 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를 특검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가르고 내란이라고 딱 이게 연결되지 않는 일들은 경찰에도 역할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마지막 그래도 김건희 특검 마지막에 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당이 김성교랑 짜고 양평 공항지구에서 엄청난 22억의 국고로 돌아야 될 돈을 빼돌렸다. 예. 이걸로 기소한 건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도 국토부 서기관이 나서서 용역회사랑 짜고 종점을 변경했다. 이것도 기소한 거 잘한 거예요. 예. 선거법 회사의 주포 2개 그것도 잘한 건데 그래도 아쉽죠. 양평 고속도로도 아쉬우시죠? 원희룡이나 예. 윤석열, 김건희가 분명히 개입했을 텐데 예. 개입했다 의혹이 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 김건희가 받은 수억대 보석이라든지 이런 사치품들은 다 윤석열, 김건희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한테 준 거니까 뇌물죄로 기소를 했어야죠. 근데 다만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서 추가로 기소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종합특검으로 2차 종합특검으로 이 국수본과 협조를 해서 더 철저한 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뭐, 불법 강남에 불법 선거사무소 2개 운영한 거 이것도 지금 기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혐의도 너무 예. 많았고 기간은 정해져 있었고 예. 그래서 어느 그래서 정도 나온 것도 맞습니다. 있지만 아니 제가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만 50번이고요. 윤석열, 김건희 아, 일당을 그 죄가 수백 개예요. 저희들이 예. 고발한 죄가.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잘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기간이 다 됐으니까 어쩔 국수본으로 이첩을 넘겼다? 한다는 건데 다만 저희는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 윤석열 이제 내란죄 남은 부분,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국정비리 부분은 종합특검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정치하는 언니들 이어갑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